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등 호흡기 질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오래 틀어 바이러스나 세균이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건데 2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연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야생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 2,000여 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버섯은 400여 종에 불과해 버섯 채취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일본 도쿄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6호 태풍 손띠니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열도를 가로질러 이동하며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국내 더위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현상의 구체적인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높아질 때 음극에서 발생한 기체가 산소 발생을 촉진하는 등 연쇄 반응이 유발되는데 이를 억제할 음극제 코팅법도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백일해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확산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에어컨을 켰을 때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표본감시 병의원에서 4주 사이 6배 느는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자가검사 키트와 치료제 부족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도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왜 이런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사용을 감염병 확산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에어컨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사례가 많이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에어컨 사용 시 실내 환기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창문을 일부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해야 합니다. 세균 번식이 쉬운 에어컨 필터를 자주 청소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너무 낮추지 말고 바깥과 5, 6도 정도만 차이 나도록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냉방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감염증이 동반돼서 합병증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감기 증상이 있다면 에어컨을 켠 실내에 머물 때 마스크를 써야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침이나 소변 등의 체액을 이용해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센서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정호상 박사 연구팀은 전남대병원과 함께 혈액 채취나 조직 검사 없이도 체액 내 암 대사체의 광신호를 증폭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암을 진단하는 혁신적인 센서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광학 신호를 1억 배 이상 증폭하는 플라즈모닉 소재를 통해 체액 내 암 신호를 고감도로 검출했고 인공지능 분석과 수학적 모델링 계산으로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등을 진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기술이 암 진단뿐만 아니라 파킨슨, 자폐 등의 시냅스 질환 진단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달 없는 밤하늘에서 아름다운 우주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14일 밤에는 화성과 목성이 만나는 모습도 함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저편으로 길게 꼬리를 남기며 사라지는 빛. 지난 4일 낮 동안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전남 신안 밤하늘에 펼쳐진 별똥별 장관입니다. 매년 8월이면 찾아오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별자리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이 우주 공간에 흩뿌려 놓은 먼지 부스러기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극대기인 오는 12일 밤 11시 반쯤에는 1시간에 100개가 넘는 별똥별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날 반달도 밤 11시 2분에 지기 때문에 날씨만 좋다면 까만 하늘을 배경으로 가득한 유성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게 가끔가다 굉장히 밝은 그런 유성들이 자주 떨어집니다. 이제 보통 이제 화구라 그러죠. 불덩어리가 떠들지듯이 번쩍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좀 보여주는 그런 유성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복인 14일 밤하늘에선 화성과 목성이 만납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화성과 목성의 위치가 지구에서 봤을 때 거의 겹쳐질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근접하는 각도가 0.3도, 달의 지름보다 가까워집니다. 두 행성이 이렇게 가깝게 만나는 건 6년 반만으로 앞으로 이보다 가까워지는 건 2033년이 돼서야 가능합니다. YTN 상하영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배터리 재조사를 공개하며 대응에 나서고 정부 대책도 준비 중이지만 공동생활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대부분 과충전을 예방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알려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의 배터리 재조사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10종, 제네시스 브랜드 3종을 합쳐 총 13종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고 나머지 9종과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모두 국내 업체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9월 초에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의 배터리 재조사 표기가 논의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9월 초 정도의 발표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배터리에 이 제조사를 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 9월 초에 발표될 종합대책에 넣어서 함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업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기차 화재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환경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98.3%가 마트나 상가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70.5%가 완속 충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의 완속 충전기는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선 벌써 전기차 매물이 늘고 가격도 낮아지는 것으로 전해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다고 호소하지만 불안감 차단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방청 화재 통계를 보면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률은 내연기관이 이제 1.88%고 전기차가 1.63%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죠. 다만 이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진화가 어렵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기로가 될 수가 있겠다. 올해 기아의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 7 등 전기차가 출격 대기 중인 상황. 전기차 캐즘 상황에 화재 공포증까지 더해지며 전기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기차 화재의 주된 이유인 과충전을 막기 위해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과충전 방지 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처럼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신속한 화재 진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 관련 정부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고 다음 달 초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올라가는 이 열폭주가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는 배터리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열폭주 과정을 알지 못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원인 규명은 물론 열폭주를 억제할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주차된 자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진화 중인 전기차 밑부분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되살아납니다. 전기차는 이처럼 불이 나면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과정으로 열폭주가 악화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낮은 온도에서부터 급격히 열폭주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내부 미세 구조까지 볼 수 있는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X선 회절 기법을 자체 개발해 배터리셀 내부의 화학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내부에 열이 오르기 시작할 때 음극에서 나온 가연성 기체인 에틸렌 기체가 양극으로 이동해 산소 발생을 촉진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소는 음극에서 다시 에틸렌 기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자가 증풍루포로 생성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음극의 리튬과 반응하면서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X선보다 10만 배 정도 강한 포항 방사광 가속기 X선 분석법을 활용했고요. 그래서 열폭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야기시키는 이런 자가증폭 루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연구진은 열폭주 현상의 원리를 찾은 데 이어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기존 흑연 음극재를 산화 알루미늄으로 코팅하면 셀 내부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도 음극재와의 반응을 막아 열폭주 현상이 80% 정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열폭주를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코팅이나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화학 반응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배터리 열폭주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낸 만큼 억제 기술이나 코팅 물질 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해결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습도와 기온이 높아지면 야생 버섯이 주변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용 영지버섯과 생김새가 흡사한 붉은 사슴뿔 버섯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버섯입니다. 뿔 모양이 명확해지기 전 붉은 사슴뿔 버섯은 어린 영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같은 나무에서 나기 때문에 더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버섯은 색이 다르고 냄새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버섯인 붉은 사슴뿔 버섯을 가시 펴지기 전인 어린 영지버섯으로 착각하여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영지버섯은 조직이 질기고 단단한 반면 붉은 사슴뿔 버섯은 무른데요. 우산 모양으로 생겼지만 포자가 더 크고 모양이 화려한 것이 독버섯. 반면 모양이 단조롭고 포자가 작은 버섯은 식용버섯입니다. 마치 털뭉치를 연상케 하는 쌀이버섯은 색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나팔 모양 꽃처럼 보이는 두 개의 버섯은 반대로 색이 덜 화려한 것이 독버섯입니다. 장마 이후 산에서 자라는 야생버섯은 독성이 강한 데다 식용버섯과 흡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버섯은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인들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버섯을 먹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토하게 한 뒤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정확한 해독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내에 등록된 자생버섯 약 2,220종 가운데 식용 가능한 버섯은 약 422종에 불과하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야생버섯 채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이 이례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쌀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쌀 생산에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재고량 감소로 이어졌는데 올해도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 비슷한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쌀 진열대에 손님 한 명당 한 포장씩의 쌀만 살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 판매점은 쌀 공급 부족으로 2주 전부터 판매량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니가타현 쌀은 평년 경우 9월 말까지 팔 재고량을 확보해왔지만 구매가 중단되며 7월에 이미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注文しても次に入ってくるのいつって言ったらわからない。これはもう本当にね30年ぶり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ね。
僕の記憶だと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 말 민간 쌀 재고가 156만 톤으로 1999년 이후 역대 최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산 쌀 60kg 도매 가격은 평균 15,307엔으로 2019년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困りますね。やっぱり毎日食べるものなので。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업 용수가 고갈되는가 하면 강한 햇볕으로 벼 생육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벼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쌀 시장 공급에 차질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お米って秋に取れるものですから、ですから去年の秋に令和5年に取れたお米をずっと食べ続けてる。今年は要するにやっぱり暑さ去年の猛暑。 올해의 경우 지난달 일본 곳곳이 40도에 육박하는 등 126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영향으로 쌀 수요는 더욱 늘어나면서 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식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지난 8일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1일 저녁에는 6호 태풍 손띵이 발생했습니다. 5호 태풍 마리아는 12일 아침 일본 센다이 북동쪽 부근에 상륙했으며 열도를 가로질러 일본 센다이 북서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은 13일 오전쯤 센다이 북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도쿄 동남 동쪽 약 1,34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6호 태풍 손띵은 점차 북서진해 13일 밤쯤 센다이 동쪽 해상에서 약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 비바람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며 더위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두 개의 태풍이 지나며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예년보다 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풍이 변수가 될 수 있어 앞으로 더위 지속 여부와 주변 기압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가 빨라지면서 세계 각국의 농업과 축산업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양식장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했고 케냐에서는 반복되는 가축의 폐사로 마사이족의 생계 수단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로아티아 말리스톤베이에 위치한 조개 양식장. 수면 아래 밧줄들에 다닥다닥 홍합과 조개 껍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는 알이 통통한 홍합 70-80톤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달 2주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홍합의 90%가 죽었습니다. Pa evo kako možete vidjeti, znači tu ima jako puno uginulih mušula, praznih ljuštura. Znači meso je nestalo, one su uginule i sad otpadaju. 40도 안팎의 극심한 더위는 내년에 수확할 어린 씨홍합, 종패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Da, pokazalo se da su temperature visoke, a poznato istraživanja, sva su istraživanja, posebno ona recentno, pokazala da je dagnja poprilično osjetljiva na temperaturu i da u nekim uvjetima ne može izdržati više. 극심한 폭염과 가뭄은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케냐 주민들의 생계 수단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케냐 국립가뭄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3년 3월까지 가뭄으로 260만 마리의 소가 죽었습니다. 목축업을 생계로 하는 마사이족들의 피해가 특히 커 정부는 양식어업 교육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식장을 만들어 환경 변화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나일 틸라피아를 키우는 겁니다. So wakati county government ilituletea hii mradi ya fish farming tukapokea kwa sababu tuliona hiyo ni another way, another means ya kupata pesa. hiyo ni kama kuajiriwa tena. 다만 양식장을 만드는 데는 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케냐에는 5년간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 여전히 지속 가능한 생업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동유럽 세르비아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도 베오그라드 중심가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는 서부 자다르 광산에서 리튬 채굴이 시작되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최근 영국과 호주 자본으로 구성된 글로벌 광산 기업 리오틴토의 자다르 광산 개발 허가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2년 전 환경단체의 반대 시위가 잇따르자 광산 개발 허가를 취소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리오틴토 측은 6년에 걸쳐 진행된 환경연구 초안을 공개하며 안전하게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환경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르면 2028년부터 리튬 채굴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과 깨끗한 공기 등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이른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연을 직접 보호하고 보상받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데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천연기념물 제182호인 효돈천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줍습니다.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듯한 철제 구조물과 철제봉도 보입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효돈천의 가장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법 쓰레기 투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연비를 마친 뒤에는 쓰레기 투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연보호에 나서고 대신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받는 제도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해 전국 10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제주 여건에 맞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새 보호 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제주 고유의 생태계인 곶자왈과 오름, 하천, 습지 등을 사업 대상지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보호 활동에 나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식으로 방치해 버린다면은 이 물들은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이 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또 보호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 훼손이 줄자 관광객이 느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이민들 간에 이제 그 화합과 공동체가 잘 되었고 그 고잘 습들이 많이 깨끗해지고 그로 인해서 찾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단순 활동보다 생태계 복원 등 특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와 관련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연결해가지고 같이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기부금 확대를 통해서 재원 확보도 하고 그런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환경 보호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파리올림픽과 휴가 등 해외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 맞춰 정부는 빈대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빈대는 고열에 약해 45도 이상에 노출되면 죽는데요. 가정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라면 건조기를 이용해 의류 등을 열풍 소독하는 것이 빈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인천공항에서도 자율적으로 열풍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